때론 과감함이 큰 수익을 불러오기도 하지만 단순히 분위기에 휩쓸려서 매매를 진행하게 된다면 그만큼 돈을 쉽게 잃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1월 10일 화요일 시장 마감했는데 미국 대통령 선거에 이어서 백신 소식까지 호재가 이어지면서 세계 증시의 분위기가 좋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 캔들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다우 보시면 4%에 출발해서 5.7%까지 갔다가 종가 보시면은 2.9%, 캔들로 따진다면은 안 좋은 캔들이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 나갈지 지켜봐야 알겠지만 띄운 다음에 음봉이 나오는 상황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단기간에 보시면 좀 급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보통 이런 캔들 뒤에 제자리로 돌아가는 상황이 많아서 올라온 자리를 어떻게 유지해 주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잠깐 빠진다 하더라도 한번 지지를 해 주었을 때 거기서 더 이상 빠지지 않게 된다면 어차피 반등 가능성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겠지만 그 전에 높았던 고점과 비교해서 아무런 지지도 없이 그냥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이 나오게 된다면 또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대형 이슈로 인해서 증시가 전체적으로 변동성 크게 움직이는 건 좋아하지 않는데 관련된 주식 보유자들에게는 천국과 다를 게 없는 시장이겠지만 아직 주식 보유를 못했거나 진입 예정이신 분들은 조급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윙 투자나 오버나이스로 매수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확실한 종목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락장에서는 황금선 아래 하락장에서는 단타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조금 들어가서 짧게 치고 빠지고 오버나잇이나 스윙 투자도 조심했지만 현재 황금선 위를 지켜주게 된다면 유지해준다면은 여기서 안 좋은 캔들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단타를 치더라도 금액에 힘 좀 실어서 들어갈 수가 있으며 오버나잇이나 스윙 투자도 자유로워집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매매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종목이 나와야지 할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분위기에 휩쓸려서 관련주들 억지로 사게 된다면 내가 불리한 자리에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미끌렸을 때 손해만 크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장이 유지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나라 황금선 회복해 준 다음에 일단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양매도가 나와서 좀 위협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아래 꼬리가 달린 게 저는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 아래 꼬리 달린 힘이 가짜라면은 어차피 이 아래 꼬리가 달린 구간을 다시 깨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저가 보시면 835포인트인데 이게 가짜 아래 꼬리라면 다시 이거를 깨면서 종가를 형성할 것입니다. 만약에 코스닥 종가가 835포인트 아래에서 마감하는 좀 안 좋은 캔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또 경계를 해야 됩니다. 종목을 봤을 때도 이 분봉을 봤을 때 황금선 올라온 다음에 떨어지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지수도 똑같다 보시면 되는데 제가 최근에 경험한 캐몬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시가 끝까지 하락하다가도 일단 올라오는 종목들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캐몬이라는 종목도 3분봉상 1번, 2번, 3번, 4번, 5번 한 6번까지는 황금선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서 유지를 해줘야 되는 자리에서 안 좋은 음봉이 나오게 되거나 다시 황금선까지 돌아가게 된다면 그거는 반대로 악재로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으로 835포인트 이하에서 종가를 형성하게 된다면 그때는 또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양봉이 나오게 된다면 편하게 종목을 찾아서 하락장보다 훨씬 더 큰 금액으로 자유롭게 매매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종목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그대로 자신있게 들어가는 일만 남았는데 종목을 고르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보통 전 고점과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 종목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캐몬 결과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지만 제가 들어가자마자 하루 만에 20% 수익이 발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중요한 자리에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 고점이랑 비교를 해보시더라도 거리가 매우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리가 가까운 종목을 선택하는 이유는 이 주식이라는 게 100%가 없기 때문에 이게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게 된다면 당연히 반대로 악재가 되기 때문에 손절을 한다 하더라도 이 근처 자리에서 좀 부담 없이 손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전 고점에서 좀 멀어진 상태인데 예를 들자면은 두산중공업에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자리가 14,000원이었는데 결국에 이 자리 지켜주니까 벌써 2,000원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금 잠게 된다면 그 전에 중요한 자리가 14,000원이기 때문에 여기 매수해서 14,000원까지 그냥 무작정 떨어지는 칼날 버티게 된다면 마이너스 10% 이상 손실이 발생합니다. 저는 그런 손실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 고점과 거리가 가까운 상태에서 접근을 합니다. 이런 상태의 종목은 매일 뜨는 게 아니기에 분위기가 좋다고 들어가다가는 좋은 분위기에 손실만 입을 수 있기에 이제부터는 종목을 기다리는 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일 뜨지는 않지만 자주 뜹니다. 어차피 이 버스는 계속 오기 때문에 증시 분위기가 살아있으면 한 방 한 방 큰 돈 벌 기회가 계속 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최근에 좀 급하게 올랐던 닥셀바이오나 다른 신규주들 그리고 녹십자 같은 종목이 지금 나왔더라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바로 수익 투자를 위해서 좀 비중 좀 실어서 넣었을 것이며 다시 그때로 되돌아간다 한다면 저는 원칙대로만 매매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돌아가서 하락장에서 그런 종목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대박 종목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시장에서 나오지 말라 해도 나오기 때문에 편하게 낚시한다는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의 어제 들어왔던 수급이 그대로 나갔는데 기관 투자자도 그새를 못 참고서 쌍그리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 수급에 대해서는 제가 지겹게 말씀드리지만 이 기관의 3거래일 법칙 변하지 않습니다. 한 3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이 수급 패턴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 변하지 않는 패턴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이 들어와 봤자 5거래일, 6거래일 좀 집중해서 들어온다면 이렇게 3거래일 11월 3일, 4일, 5일 좀 집중적으로 들어오다가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새를 못 참고 나가면서 오늘 코스닥 지수가 그렇게 힘이 없었으며 외국인도 어차피 나갔으니까 그 다음에 매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최근처럼 1,000억 원 단위로만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그 뒤에 나간다 하더라도 증시가 살아있다면 좋은 종목이 떴을 때 좀 적극적으로 매매가 가능한 구간입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의 지속되는 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으며 수급 상황은 지금 뻔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금 추세는 굉장히 좋은 상태며 코스닥도 이 자리를 무조건 지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관의 엄청난 매도가 계속 이어질지는 모르겠는데 또 기관의 매도가 좀 심각하게 나온다 싶으면은 이 자리도 위협할 수가 있어서 매일 상황을 보고서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들 한 개씩 살펴볼 텐데 당연히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은 화이자 관련주입니다. 관련주들이 지금 KPX 생명과학, 우리바이오, 제일약품 상한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점 상한까지 갈 줄 몰랐는데 KPX 생명과학이 점 상황에서 마감을 했으며 우리바이오가 생각보다는 갭 상승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다른 종목 점상 갈 때 그래도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던 우리바이오가 21%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수익을 내서 시작을 했지만 또 다른 종목들 찔러보다가 오늘 결과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요즘에 집중적으로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이 있는데 한 개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거래대금 상위 보시면은 한 11시 지나서부터 이 상위권에서 먹을 만한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황금선 아래에서 거래가 되거나 위로 매물이 매우 많은 상태에서 변동성이 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대금 상위 종목으로 종목을 찾는 것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나마 코스닥에서 좀 기대했던 종목이 있었는데 녹십자 랩셀이란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 12시쯤에 이 그림이 오전 고점을 돌파한 그림이라서 좀 집중해서 보고 있었는데 딱 여기까진 분위기가 좋았지만 위로 매물대가 너무 많아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번 찔러 넣었다가 그대로 손해를 입었으며 위로 매물대가 너무 많아가지고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좀 적당히 쌓여 있었더라면 거래량도 이것보다는 더 붙고서 그래도 6만원 터치라도 했을 텐데 매물이 너무 많아서 오늘 상승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신규주들도 오늘 요동을 쳤는데 소록스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아예 포기하고서 구경만 하는데 오늘도 변동성이 진짜 말이 안 될 정도로 크게 나왔습니다. 현재는 신규 상장주 매매를 포기한 상태며 좀 진정이 되고 나서 괜찮은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 적극적으로 진입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진정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피플바이오 마이너스 22%, 박셀 마이너스 14%. 한 타이밍 더 해먹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정말 하이리스크이기 때문에 접근할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은 좀 주가가 거래량도 줄어들고서 진정이 되면은 그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젠이 쌍끌이 매도가 나오면서 황금선을 이탈했습니다. 이게 진짜 힘이 있었더라면 오늘 제대로 양봉 나오면서 반등이 나왔을 텐데 하루 종일 힘 없이 제대로 된 반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이넥스에도 제가 오전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것도 매물이 너무 많았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장 초반인데도 제가 이쯤에 공략을 했었는데 이쯤에 32,000원까지 매물이 한 옷가당 뭐 만주에서 3만주까지 정말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매물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여기서 손실만 입고서 마무리를 했으며 이거 말고는 스페코도 오늘 좀 집중해서 봤는데 어제 수급이 들어와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오늘 먹을 자리를 주었습니다. 이게 장 초반에 보고 있다가 너무 무서워서 이 첫 타이밍은 놓쳤는데 오후장에 황금선 타고서 잘 빠지지 않길래 잠깐 공략을 했습니다. 자, 지금 추세가 유지되는 종목들과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까지 체크하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추세가 유지되는 종목들 보시면 하나솔루션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일단 밀린다 하더라도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어째 되었든 간에 이 52,300원이란 가격만 기억하고서 이거 위에서만 마감을 하게 된다면 그 뒤로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양봉이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두산중공업이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어째 되었든 간에 밀린다 하더라도 다시 오뚜기처럼 올라와서 14,000원 위에서 마감하니까 이런 식으로 시세가 나왔습니다. 주가의 흐름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밀렸을 때 안 좋은 의미이긴 하지만 이 밀렸다가 다시 오뚜기처럼 올라오게 된다면 그거는 또 호재가 됩니다. 주가의 흐름을 좀 유연하게 생각해야지 이 종목이 힘이 살아있는지 아니면 힘이 죽었는지 확인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녹십자란 종목이 뭐 도저히 이거는 매매를 못할 것 같은데 장 초반에 놀랬습니다. 이거 무슨 시가총액이 4조 7천억이 아니라 470억짜리도 이렇게 안 움직일 것 같은데 뭐 10%가 아무렇지 않게 올랐다가 그 뒤로 윗골이 좀 길게 달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거 기간의 수급으로 올린 종목이기 때문에 기간의 수급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상관없겠지만 만약에 좀 크게 빠지게 된다면 신규 진입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도 지금 추세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으며 고점과 거리가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있을 텐데 두산중공업 거래량 보시면은 어제 거래량이 좀 많이 발생했다가 이게 유지가 되지 못하고 꺾였는데 이게 제대로 올랐다 하면은 20% 30%까지 오르는 종목이라서
당연히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유지가 될 때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3분단 거래량이 한 20만 주 이상, 최소 15만 주 이상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그건 평소와 다른 거래량이기 때문에 지금 진입을 못했다 하더라도 평소와 다른 거래량이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오전에 접근하려고 보고 있었는데 수급이 나가버렸습니다. 수급이 들어오면서 5일선 살려놔야지 그 뒤로 계단식 상승이 나오는 그림이 나왔을 텐데 오늘 기관에 쌍끌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다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최소 5분, 이 5일선 위에서 거래가 되어야지 그때부터 좋은 추세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지만 수급으로 단순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수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소문난 잔치로 갭만 높게 띄운 다음에 음봉이 나온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아는 재료가 있다면 그거 시초가가 한 15% 이상 형성이 될 때 따라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 들어간다 하더라도 좀 의미가 있는 자리에 놓여 있는 종목들은 가능할 수가 있지만 그냥 그 전에 추세도 별로 안 좋고 의미가 있는 자리도 아닌데도 들어가 버리게 된다면 그대로 물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고점과 근접하고서 의미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음봉 있던 종목들 보시면 그 전에 크게 의미가 있는 자리도 아니고 그 전에 좀 무너지던 차트가 별로 안 좋은 상태에서 갭만 많이 띄었기 때문에 이렇게 소문난 잔치로 인해서 음봉 있던 종목들이 많습니다. 여행주들이랑 항공주들. 다음에도 혹시나 누구나 아는 재료로 인해서 시초가가 한 15% 이상 잡힌다면은 그거는 조심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코스닥에서 수급 상위를 체크해 본다면 캔들이 나쁜 것은 신경 쓸 필요도 없으며 그리고 바로 나갈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다면 그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나가야 되는 거 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캔들이 별로 안 좋거나 외국인의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온 것은 거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녹십자 랩셀이 거래량이 붙어서 오늘 힘들었던 자리가 59,000원 정도입니다. 58,000원에서 59,000원 사이. 장중에 또 티어 오를 경우에 58,000원 이상을 좀 안정적으로 지켜주면서 위로 매물대가 적당히 있다 싶으면 그때 충분히 공략을 한 번 더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내려가게 된다면 떨어지는 칼날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음봉 뜬 것은 신경 쓸 필요도 없으며 서진 시스템이 하락이 끝이 나고서 지금 상승한 자리 유지하면서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급은 나쁘지 않은 편이며 추세도 지금 살아있긴 하지만 시가총액이 그렇게 적은 종목이나 변동성이 내가 원할 때 나오는 종목이 아니라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공략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차라리 기회비용으로 봤을 때 다른 변동성이 조금 더 쉽게 나오는 종목들에서 집중을 한다면 그게 더 이득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원하는 타이밍에 잘 안 나오는 것은 저는 추세나 수급이 좋다 하더라도 잘 분류를 하진 않습니다. 차라리 변동성 잘 나오고 중요한 자리가 좀 뚜렷하게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된다면 거기서는 매수하자마자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찾아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의 매도가 나와서 그런지 수급이 강한 종목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스페코가 이틀째 들어왔으며 어째 되었든 간에 호가 단위가 변한 구간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장중의 변동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는 수급이 크게 의미가 없으며 최근에 좀 많이 들어오는 것들이 오늘 수급 대장주는 S-오일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떴을 때 이게 가격이 한 63,000원 시초가 밑에였는데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걸 봤지만 설마 이게 계속 오르겠어 생각을 하다가 매수를 안 했는데 진짜로 장 끝날 때까지 쉬지 않고서 올랐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계속 올랐는데 제가 처음에 봤던 가격이 63,000원 정도니까 3,500원 정도나 올랐습니다. 하루 정도 유지가 된 수급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이 수급이 계속 들어오지 않고 뭐 뜸하거나 잠깐 쉬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 수급이 많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연달아서 공략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뭐 많이 들어온 게 있지만 캔들 자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공략할 계획은 없습니다. 오늘까지 좀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내일도 수급이 좀 지속되는 종목들 위주로 분류해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공략할 예정입니다. 오늘까지는 그래도 어제 세계 증시도 오르고 뭐 어째 되었든 간에 미국 증시도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종목에서 기간의 수급이 들어온 것일 수 있어서 내일도 수급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 종목들 위주로 계획을 세워보려 합니다. 오늘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이런 종목들에서도 많은 수급이 들어왔으며 이게 세계 증시 분위기로 인해서 단순히 일회성 수급일 가능성이 있어서 따로 크게 의미는 두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의 거래 시작되었는데 너무 높게 시작하는 것이나 물량이 좀 과하게 쌓여 있다 싶으면 거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